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구충사항을 비즈니스 지원단 전문위원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전북중기청 어쩔TV 진행자 안도우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사 노무 분야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최명진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명진 노무사입니다. 저는 그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22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인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상황입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취약업종과 돌봄업종 498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무려 470곳에 대해서 224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최명진 위원님께서 22년도 개정된 주요 근로기준법 내용에 대해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안내해드릴 주요 개정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6가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1부에서는 직원의 복지와 관련된 관공서 공휴일 확대 시행, 연차휴가 개정, 가족돌봄 휴직과 휴가를 설명드릴 예정이고 2부에서 조직 내 시스템이나 문화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6가지 개정사항은 중소기업인 분들이 평소에도 비즈니스 지원단에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완벽하게 숙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연차 대체제도 폐지입니다. 위원님, 연차 대체제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용어 의미부터 좀 편하게 그리고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공휴일은 말 그대로 쉬는 날이고요. 연차는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원하는 날에 쉬는 거죠. 그냥 전화기도 꺼놓고 하고픈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연차고요. 대체는 단어 그대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 제도 이름이 공휴일 연차 제도이죠. 의미를 합하면 공휴일을 쉬는 날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죠. 즉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회사가 임의로 공휴일에 쉬는 걸 연차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날이 월요일이면 이때 쉬는 걸 근로자가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면 저도 좀 화가 나는데요. 좀 너무한 측면이 있긴 하죠. 그러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 공휴일 연차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해가 확 되는데 구체적인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올해부터 이제 명절, 국경일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하에 국경일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 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합의하는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서 유급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서면 합의를 해야 되겠고요. 24시간 이전에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같은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에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근로자 합의와 관계없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휴일 대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연차휴가 개정입니다. 위원님, 중소기업인 대표님들이 자주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질문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직원한테 연차를 얼마나 줘야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좀 질문이 많은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연차휴가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적용되고 그 개정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되고요. 최대 1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1년 경과 시점에 다시 15일의 연차 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러면은 직원이 새로 입사를 해서 1개월 개근하면 하루씩 주니까 11개월 근무하면은 11일이 생기고 네. 1년이 경과하면은 15일 주니까 11 더하기 15는 26. 네. 그래서 21년을 경과를 하면 26일에 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1년 미만자가 네. 1년 경과 시에는 최대 26일의 휴가가 발생된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부럽네요. 네네. 그러면 2년차 이상 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79로 1일씩 가산해서 15, 15, 16, 16, 17, 17, 18 이런 식으로 13579로 1일씩이 가산돼서 최대 2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1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네네. 홀수 연차에 연가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족돌봄 휴가와 가족돌봄 휴직 관련입니다.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은 게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니까 반절이 조금 넘는 55.7%만 자유롭게 가족돌봄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을 했고 나머지 44.3%는 활용은 가능한데 충분히 사용은 불가능하거나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의미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네, 우선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무급으로 휴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 최대 90일입니다.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일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가족돌봄 휴직을 30일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최대 90일까지 1년에 사용이 가능하니까 1년에 최대 3번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게 가족돌봄 휴직이 있고 육아휴직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가족돌봄 휴직을 내가 자녀 사유로 쓴 다음에 네. 육아휴직 사유도 연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별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이러한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을 할 경우에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냐면 이제 6개월 미만 근로자, 네. 그다음에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 신청을 하고 10살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노력을 했지만 채용이 실패한 경우, 그래서 또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는 휴직을 허용할 수 않아도 됩니다. 방금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사람에 따라 상대적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서 네네. 고용노동부에 일반된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아쉽게도 그 별도의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노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 개별 사안별로 고용노동부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족돌봄 휴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가족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대해서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과 달리 자녀 양육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족 돌봄 휴직은 질병이나 노령 이런 사유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가족 돌봄 휴가는 양육 사유로도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네. 혹시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안 보이시겠지만 방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데 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한 3개월 정도 근무했던 분이 내가 4일 정도 쓰고 싶다. 네. 쓸 수가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수는 없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 배려라든지 어떤 그 상황을 보고 사유에 따라서 선사용 제도라고 해서 연차를 미리 땡겨 쓸 수는 있죠. 이제 그런 경우는 합의를 해서 차후에 차감할 수 있도록 회사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부에서 소개해드릴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그리고 연차 휴가 개정, 그리고 가족돌봄 휴직과 휴가 관련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2부를 통해 직장 내 문화나 시스템과 관련된 직장 내 비로핀 제재 강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그리고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